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를 더 붙이겠다라고 얘기해서 중국을 겨냥한 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오늘 5% 이상 빠졌습니다. 저가까지는 몇 프로 빠졌나요? 저가까지는 6.5% 정도 빠졌네요. 야,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졌어요.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증시가 안 열렸기 때문에 어떤 반응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 증시가 열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폭락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락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 밀접도라고 해야 되나? 무역 거래의 비중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1위예요. 1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과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1위입니다. 비중이. 그만큼 중국과의 경제 밀접도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악재잖아요. 중국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관세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거든요.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얘네도.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다 수출하는 게 중국에서 걔네가 또 우리나라 수출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넘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역시도 중국의 그 경제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악재는 실제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악재라는 거죠. 단순한 분위기를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내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국 증시예요. 일단 먼저 오늘 하락을 맞았고 그 다음에 내일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냐. 내일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와서 다시 올라가냐. 그거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일단 한번 말이 오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적일지 모르겠지만 말이 오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심리적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실제로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 김정은이 미사일 쐈다가 하락했다가 갑자기 다음날 또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이제 계속적인 상승 기류, 우리 올해 들어서 상승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와중에 항상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특별히 악재와 더불어 된 조정이라서 뭐 이렇게 빠질 거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모멘텀을 믿고 가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모범 삼아서 좀 체크해봐야 될 시점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브렉시트 사태였어요. 브렉시트. 자, 이것도 모멘텀이 중요한데 일단 박스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것도 왜 중요한 거였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영국이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빌려줘요.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채무관계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심리적으로 발동을 했던 거죠. 그때 빠졌던 수치가 굉장히 셌어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 빠진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도 웃긴 거는 이게 악재가 떠서 빠진 거잖아요. 그 전에도 빠졌었어요. 그에 못지않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확인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빠지고 큰 상승으로 왔기 때문에 빠지고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악재가 더 받은 것 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멘텀 중에 박스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또 온 겁니다. 반등이 왔었어요. 결국은.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늘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흐름 상황 속에서는 한번 빠지고 나서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멘텀을 무시하고 계속 빠진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명분과 지속성을 갖고 있는 악재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가 돼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말이 오고 간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큰 은행이 뭐 부도가 났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회사도 부도가 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서브프라임이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게 생겨야 돼요. 무너지는 거. 넘어지고 이 회사가 망하고 이게 생겨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죠. 지금의 이 이슈가.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일시적인 하락 그리고 반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중국 증시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 보는 거는 이렇게 종합 차트에서 이렇게 해외 누르시면은 이제 중국 종합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네, 좀 여러분들이 대응하는데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리하자면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그 밀접도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중국의 저런 악재는 우리나라의 악재도 포함이 된다. 두 번째로는 모멘텀이 중요한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흘러왔느냐. 상승 모멘텀 가운데 조정들이 있는 법인데 이것이 악재로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걸 딛고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는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어떤 부도 사태나 구체적인 몰락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래서 망했다. 이래서 지금 부도가 났다.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예를 들면 국가 그 부도 사태, 디폴트를 선언한다든지 IMF 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중국 기업들의 부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가 관세 이런 악재들은 이제 그 부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도.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